빚 내는 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대출이 이제 정말로 만만하지 않은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빚을 내기는 쉬운데 갚기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1억 대출 받는 거 그거 얼마 된다고? 그 뭐 이제 아파트 하나 팔면 3억 5억 생기는데 대출 1, 2억은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라고 호기롭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그 1, 2억을 쉽게 갚지 못합니다. 되게 아주 운이 좋아서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집을 한 두어 채 팔아보고 통장에 돈이 5억 들어오고 10억 들어오면 간땡이가 커집니다. 세상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고, 아유 내가 일하는 거 아둥바둥거려서 500 벌고 700 벌어도 이게 하찮게 여겨지죠. 차라리 그냥 부동산으로 이렇게 업종을 바꿔서 부동산 거래 몇 번 하면 돈이 1000이고 2000이고 할 때마다 생기는데, 조금 더 하면 매덕도 생기는데,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수월하고 만만한데 내가 구질구질하게 직장 다녀서 300 벌고 500 벌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까불어대다가 이제 현실이 이제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엄청나게 되게 대단한 것처럼,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까불어대고 허세 부리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냥 이 세상이 내가 뭐 하나만 하기만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탁탁탁 돌아가고 돈이 그냥 성큼성큼 벌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수익이 팍팍 생기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돈이 벌릴 것처럼 착각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한 달에 이자로 500만 원 1000만 원 내면서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은 또 이게 죽을 때까지 또 이럴 것 같아서 낙심하며 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통제하고 지내야, 그래야 이제 힘겨운 이 우리네 일상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1억 2억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인간들 치고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대출은 1억도 대출은 5억도 다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그 빚을 갚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건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이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아주 큰 일입니다. 그 큰 일을 너무 서둘러서 조급하게 결정하면 이제 되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조심하며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궁리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시대,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부담, 많은 어려움, 많은 이 고충들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결정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참으로 앞으로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남에게 이 5천원 만원 쓰는 것도 되게 아까워합니다. 왜? 통장에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커피값도 없어서 어디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벤츠 끌고 다니는데 되게 폼 내는데 실제로는 밥값도 없어서 허덕이는 허세충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이제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생 살아가는 거 세상 과시하고 폼 잡고 되게 어깨 힘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불황의 시대, 이 경기 침체의 시대는 그렇게 과시충들은 순식간에 인생을 날려먹는다, 뭐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삶을 좀 잘 살아내겠다라고 각오하고 좀 안전하게 살 궁리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만큼 멍청한 거 없고, 또 그렇다고 부동산을 안 갖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것 같고요.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을 적절하게 잘 균형 있게 갖춰가는 것들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도 안 좋고, 또 반대로 너무 겁내는 것도 안 좋고, 하나씩 둘씩 이제 알아가고 배워가고 확인하면서 챙기는 게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부쩍 듭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예상한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면서 챙겨가는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의 삶의 터전이 될 자산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쉽게 금방 결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라는 것. 요모저모 따져보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이 다각도로 파악해보고 난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더 오래 들여다보고 좀 더 천천히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야 이 실수를, 오판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될 앞으로의 현실은 이 최소 5년, 최소입니다. 최소 기간을 5년이라고 잡았을 때 그 기간 내내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조금씩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는 이 오르내림이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대세 하락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 하반기만 되어도 이 아주 심한 이 부동산 이 급락이 시작될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고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큰 쇼크가 온다고도 봅니다. 미국 증시의 15에서 20% 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금 현재 2,480, 2,500 이쯤 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코스피도 1,800, 1,900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주가와 원달러 환율이 만나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니 조금 더 우려하고 좀 더 조심하며 뭔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뭔가를 서두르면, 조급해하면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함부로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뭔가를 결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빚 내는 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 빚은 아주 신중하게 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